티아니스 TT 준석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국 브랜드가 과연 이 자전거 시장에서 대세가 될 수 있을 것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사이클링 뉴스나 각종 커뮤니티나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월드 투어 팀이 아스타나 팀에서 중국 브랜드는 XDS하고 협업을 해서 올해부터는 X랩이라는 하이엔드 XDS의 새로운 자전거를 타게 된다는 소식을 다들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슬슬 X랩의 후기, 소개, 정보 이런 것들이 올라온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심심찮게 보이고 있고 GCN 테크나 GC 이탈리아 이런 데 나오고 있고요. 벨로라운지의 블로그인데 여기 보면 간단한 내용들이 번역을 해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XDS라는 중국 브랜드가 약간 원래는 생활차나 아니면은 전기 자전거를 만들던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로드 자전거 하이엔드 X랩을 개발을 해서 아스타나 팀 월드 투어 스폰을 하면서 이제 월드 글로벌 시장으로 또 도전을 하는 거죠. 과연 중국 브랜드가 월드 투어에서 얼마나 잘 될 것인가, 그런 것도 기대감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참 궁금하고요. 재밌는 부분이 보면 이제 과제, 기술 신뢰성, 월드 투어 레벨에서 이제 검증받지 못한 신규 브랜드가 신뢰를 쌓아야 되는 중국 브랜드의 가장 큰 과제가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XDS가 스페셜 트랙 만들어주는 공장인데 검증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대부분의 유럽 메이저 브랜드들의 자전거들 생산이 다 중국과 대만에서 이루어집니다. 챗 GPT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메이저 자전거 브랜드의 제조 국가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얘가 구글에 있는 나온 정보들을 기반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트랙은 미국 브랜드죠. 미국 브랜드인데 대체로 고급 모델은 미국에서 생산하며 중국 및 저가 모델은 대만과 중국 제조된다. 스페셜라이즈 미국 브랜드 대만에서 제조되고 일부 고급 모델은 다른 국가 조립된다. 자이언트 대만이죠. 가장 큰 회사죠. 대만과 중국. 세계 최대 자전거 제조업체로 다른 브랜드 OEM 제조도 담당한다. 캐논데일 미국 브랜드 미국에서 생산했었으나 현재는 대만과 중국. 비앙키 이탈리아 고급 모델이 이탈리아에 생산되며 중국 및 저가 모델은 대만과 중국. 스캇 스위스 대부분 대만. 사벨로 캐나다 고급 모델은 대만. 콜라고 이탈리아 고급 모델은 이탈리아 제조. 중저가 모델은 대만 및 중국. 피날렐로 이탈리아 고급 모델이 이탈리아에 생산되고 대부분 모델은 대만에서 제조. 메리다 대만 및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대부분의 메이저 브랜드들이 대만하고 중국에서 프레임이 생산이 된 다음에 본사 나라로 넘어온 다음에 거기서 도색을 최종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서 출고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언급한 브랜드들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벨로라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같은 공장에서 프레임을 찍어내면은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 자동차로 따지면은 현대자동차에다가 벤치마크를 달면 그게 벤츠인 거지 궁극적인 게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또 하필 중국에 대한 이미지로 한다면 결국에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옛날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어떤 제품들 막 구매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뽀각 나거나 그런 케이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국제 제품은 절대 믿지 말라, 약간 그런 선입견, 편견,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있었고요. 근데 사실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이 되더라도 거기 안에서도 괜찮은 브랜드가 있고 완전 구린 그런 브랜드가 있고 달라요. 역시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품질과 QC는 올라간다 라는 거는 진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파스포츠랍 엘리트 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누가 그걸 쓰냐? 유럽 메이저 휠을 써야지 당연히. 그런 게 거의 다 대부분의 여론이었는데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파스포츠, 엘리트 드라이브, 윈스페이스, 룬하이퍼 이런 중국 메이저 브랜드 휠셋에 대한 신뢰도와 인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 이름 알려진 메이저 브랜드 하에서 중국 브랜드 프레임도 괜찮은 회사가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먹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중국 브랜드 프레임이 어떤 게 있었나를 생각해보면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윈스페이스, 여기가 가장 오래된 브랜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윈스페이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윈스페이스 SLC 3.0이라고 얘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핸들바를 제외하고 소비자 가격이 259만원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프레임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3.0이 되면서 도장을 제외하고 699g, 프레임 굉장히 심플하고 가볍게 생긴 그런 모델이고, 프레임이 699g, 도장 제외, 도장을 하면 30-40g 증가하겠죠?
포크가 410g, 굉장히 가볍습니다. 타마 SL8하고 크게 차이 안 나는 그런 무게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도 259만원이니까 핸들바를 제외하고 259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메이저 브랜드 프레임셋이 거의 다 소비자 가격 한 7, 800만원 하거든요.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그런 가격에 윈스페이스 프레임이 있고, 다음으로는 세카를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세카로 기변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진바이카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원래 핸들바 포함 한 36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39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네요. 세카 같은 경우는 정말 디자인을 정말 잘 뽑았어요. 그래서 얘 말고도 다른 데칼들도 정말 데칼을 너무 잘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카 스피어 모델 이전에 세카 익시드가 원래 먼저 나왔었고, 근데 걔가 무게 스펙하고 실측하고 좀 갭이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살짝 이제 욕을 먹다가 세카 스피어가 좀 더 가볍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중국 브랜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스펙이 RDC 가벼운 버전 685g, 아까 윈스페이스가 거의 흡사하죠. 포크는 435g, 무게 스펙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페인트 안 된 기준이니까 도장 무게가 어떻게 되냐, 얘도 정말 뭐 진짜 스펙인지 빵 스펙인지 뭐 그런 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여론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데칼들 보시면 굉장히 깔쌈하게 잘 나왔어요. 중국 브랜드 프레임 중에서 데칼을 가장 잘 뽑아내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쁘게 나왔으니까 뭐 이걸로 기변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390만원인데 그래도 일체형 핸들바가 포함된 가격이라서 일체형 핸들만 해도 한 6, 70만원? 비싼 브랜드 건 100만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GBC에 수입하는 테벨로라는 브랜드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테벨로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보면은 이 자전거 타는 각시탈님께서 기변을 하시면서 좀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해외에는 테벨로로 기변한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BS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얘는 소비자 가격 350만원, 핸들바 포함일 거예요. 이것도 350만원 돼 있고, 무게 스펙을 봐보면은 가벼운 버전 슈퍼라이트가 710g, 도레이 T1100을 썼다고 하고 일반 버전이 820g. 얘도 굉장히 가볍네요. 그래서 윈스페이스랑 세카 스피어랑 테벨로 SL이랑 무게가 거의 이제 흡사하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한 700g 정도 언더 내외 뭐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가벼운 편인 거예요. 일체형 핸들바 포함되어 있고, 얘는 포크가 아까 다른 두 브랜드는 한 400g 이상대였는데 포크가 좀 많이 가볍네요. 355g. 그다음 C4도 이 C4 113g짜리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거의 다리모가 정말 가벼운 게 한 8, 90g 했던 것 같은데 테벨로 같은 경우는 C4도 굉장히 가볍게 나오네요. 얘도 핸들바 포함이고 하면은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테벨로로 기변하는 사람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수입이 좀 잘 안 되고 있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도사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올해 세카로 기변하신 분은 굉장히 많아요. 테벨로나 윈스페이스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윈스페이스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기변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테벨로는 아직 많이 못 봤습니다. 일단은 월드 투어 팀, 아스타나 팀이 굉장히 유명한 월드 투어 팀인데 XDS라는 뭐 신생 브랜드? 뭐 저는 신생 브랜드라고 보는데 오히려 뭐 윈스페이스나 세카나 뭐 그런 쪽에서 붙었으면 좀 더 오 했을 텐데 약간 좀 의아해요. 저기도 원래 좀 알려진 브랜드인가 중국 내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아스탄 팀이 뭐 엑스랩을 타고 얼마나 많은 활약을 보여줄지, 그리고 엑스랩, XDS 자전거 프레임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올지 뭐 그런 건 약간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들어오더라도 유럽 메이저 브랜드 이름빨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이 우리나라는 더 있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구심도 들고, 내년에는 또 어떤 중국 브랜드, 신생 브랜드 프레임이 나오고 어떤 가격으로 나오고 어떤 스펙으로 나올지 좀 궁금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중국 브랜드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면 과연 누가 사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카가 가격이랑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기변을 하는 거 봐서는 뭐 중국 브랜드여도 브랜드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서 얼마나 QC, 품질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해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냐, 그게 브랜드의 결국 신뢰도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어떤 브랜드가 살아남을까, 그런 것도 좀 약간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 있으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